많은 사람이 경매에 참여하겠죠. 자, 결국은 뭐다? 블록체인형 컴퓨터는 뭐다? 하드웨어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퍼스널 컴퓨터들이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는 the app, distribute app, 그래서 분산 앱입니다. 또는 블록체인, 오픈 소스형 블록체인이 소프트웨어고, 데이터는 뭐다? 데이터는 암호화된 분산 공용 장부. 아까 얘기했죠? 해시 값으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누구만 볼 수 있어? 자기 계정은 자기 키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해킹을 할 수가 없고, 디도스 공격도 못하고, 복사 붙여넣기 또한 할 수가 없고, 미러링 데이터도 너무나 많은 미러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운영하는 직원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이거는 누가 운영을 한다? 채굴자가 운영을 합니다. 채굴자가 인터넷 선하고 컴퓨터 장비를 자기가 가서 연결해서 오픈 소스 있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요거를 내가 다운받아서 설치해. 전기 꽂아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가동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급여는 누가 준다? 급여는 이 컴퓨터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암호를 가장 먼저 푼 사람이 채굴했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실제 이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이 컴퓨터 운영하는 사람은 돈이 든다 안 든다? 안 들어가죠. 그렇죠? 사장도 없겠죠. 내가 채굴하고 싶다. 그럼 인터넷선 연결해 놓고 거기다가 컴퓨터 하나 갖다가 연결해서 소프트웨어 다운 받아 가지고 채굴기만 돌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뭐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 해킹, 디도스 공격, 미러링, 하드디스크, 카피 앤 페이스트. 이거를 누가 해결했다? 블록체인형 컴퓨터라고 하는 놈이 깔끔하게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컴퓨터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깁니다. 컴퓨터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 과거 옛날 컴퓨터 있죠? 옛날 컴퓨터. 무지하게 크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기업 내에서만 사용하는 컴퓨터. 제가 맨 처음에 회사 들어오니까 전산실이 있었고 그때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가지고 일을 하려면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세대 컴퓨터죠. 자, 그런 컴퓨터가 지금의 컴퓨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컴퓨터. 어떤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터.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내가 꼭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언제든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자, 그리고 3세대 컴퓨터는 뭐다? 3세대 컴퓨터는
지금 말씀하신 블록체인형 컴퓨터가 바로 3세대 컴퓨터다. 블록체인형 컴퓨터. 공용 암호 장부를 사용하고 그 컴퓨터를 누가 사용한다? 채굴자가 운영을 한다. 채굴자가. 네, 물론 이 블록체인형 컴퓨터는 한 번 기록이 되면 절대 변경돼서는 안 되는 그런 컴퓨터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계속 사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3세대형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다? 서버. 기업에서 사용하는 서버인데 주로 어떤 거? 장부가 한번 기록되고 나면은 마음대로 변경돼서는 안 되는 컴퓨터들 있죠. 이런 컴퓨터들은 다 블록체인형 컴퓨터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하드웨어 비용 안 들죠. 소프트웨어 비용 안 들죠. 운영 비용 안 들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겠습니까? 비용도 안 들고 더 좋은 건 뭐? 해킹, 디도스, 미러링, 복사 붙여넣기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블록체인은 무엇이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준 바탕이 되는 체계다. 바탕이 되는 체계가 블록체인이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뭐다? 블록체인을 화폐에 응용한 결과물이다. 화폐라는 건 뭐? 장부죠, 장부. 장부를 만들어낸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바탕이 되는 체계이지만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만들려고 고민하다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만들어진 거다. 재밌죠? 블록체인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블록체인이 훨씬 더 큰 건데 원래는 블록체인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돈을 중앙정부기관에서 막 찍어내다 보니까 애꿎은 99%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그래서 돈을 찍어내지 않는,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한, 그리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화폐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만들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데 비트코인은 필요 없다. 오타가 났네요. 블록체인은 중요한 기술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기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블록체인이 자동차라면 비트코인은 휘발유입니다. 자동차가 휘발유 없이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만든 미래 사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은행,
은행은 블록체인이 은행에 미칠 영향은 인터넷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거대한 중앙 서버에 보안 시스템도 필요 없고 그걸 운영할 직원도 필요 없는 게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원가 절감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 송금할 때 보통 외국에 돈 송금하면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한 20% 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송금할 때 바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멋진 거는 금융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은행 계정을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30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계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계정을 만들고 특히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제3세계 사람들한테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는 중고차 딜러가 있어야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중고차 딜러가 없이 그냥 그 차에 적혀 있는 블록체인 장부만 보고 중고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장부에는 실제 그 중고차가 언제 어떤 사고가 났고 어떤 서비스를 받았고 언제 타이어를 갈았고 언제 기름을 넣었고 언제 백미러를 갈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이 기록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나요? 없나요? 수정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장부만 보면은 그 중고차를 믿고 살 수가 있겠죠? 투표에 혁명이 옵니다. 혁명이. 전자투표 말은 좋은데 비용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비용의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 보호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누군가가 해킹을 하면은 또 고수 해커가 나타나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은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투표 시스템은 비용도 저렴하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고 유변조를 막을 수가 있고 디도스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투표 상황을 볼 수도 있고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도 할 수 있고 출구 조사 자체가 필요 없겠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스마트폰 없는 사람만 가까운 투표소에 가면 되겠죠. 저작권 혁신적이겠죠. 복사 붙여넣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복사 붙여넣기가 너무 쉬우니까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죠. 음원이 팔렸는데 실제 가수나 연주자는 6%밖에 못 가져요. 작곡가, 작사자가 또 많이 가져가느냐? 거기도 10%밖에 못 가져가요.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는 제작사, 음악을 판매하는 업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복사 붙여넣기를 막을 수 있고, 제작사나 음원 서비스 업체 등의 3자의 개입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고, 팬들로부터 직접 수입을 받을 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저작권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고,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직거래가. 그래서 저작권 쪽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 산업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개인 신원 확인은 물론이고, 정부 행정 시스템, 의료 분야 또한, 의료 분야,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게 변합니다. 굉장히 많은 게, 병원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실제 거기에 적혀 있는 기록은 나의 건강 상태인데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모든 걸 띄어다가 갖다 주고, 그렇게 갖다 줬는데도 또 어떻게 재검사를 받아야 되고, 정말 웃기는 게 뭐죠? 본인의 의료 내용이면서 본인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의료 시스템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 운송 및 카풀, 이것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블록체인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탄생한 것은 무엇 때문에 탄생했다?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역발상이라고 하죠. 역발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는 지갑에 있는 지폐가 아니라 컴퓨터에 기록된 문서가 나의 화폐다. 그 컴퓨터에 기록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안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걸 지키는 경찰관도 있어야 되고, 해킹을 막기 위해 파이어월, 침입 탐지, 백신, 악성 코드 예방,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했죠. 이렇게 아무도 못 보는 곳에 넣어두지 말고 꺼내놓자. 누구나 갖게 하자. 그런 역발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블록체인형 컴퓨터다. 누구나 가질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역발상으로 거기에 뭐 하나만 집어넣으면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들고, 해시 함수를 써서 암호화만 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거대 기술 중에서 화폐라는 급히 일부만 사용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어서 4주차 과제물 안내하겠습니다. 4주차 과제물, 제일 먼저 컴퓨터의 4대 구성 요소, 제가 말씀을 드렸죠.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인지 하나 말씀하시고, 그거를 선정한 이유를 간략히 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과제물은 블록체인이란 무엇이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어요. 블록체인의 정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컴퓨터에 영원한 숙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현존하는 컴퓨터는 절대 풀 수 없는 네 가지 문제점, 숙제. 이 네 가지 숙제를 여러분들이 간략히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들이 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암호화폐가 되겠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블록체인은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사기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육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식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어떤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지 이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에이, 꽃은 뭐 꽃 그냥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겠지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예 또는 아니요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지금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떡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떡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오르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주는 이 과제물은요, 제가 뭘 파악하기 위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단방향 방송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나 두 개 정도의 별도의 리포트가 나갈 거예요. 이 리포트는 여러분들 실제 리포트 점수에 포함되는 거고 이 과제물 내용은 리포트 점수보다는 여러분들 출석 점수 있죠? 출결 점수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실히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그 과제물 주시는 거 보고 이 학생은 수업을 안 듣는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별도로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얘기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듣고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출은 이름, 너가 학번, 그 다음에 SNS 활용, 4주차 과제물 .pdf로 만들어서 LMS 시스템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물 이해 못하신 학생이 있으면은 저한테 문자든 LMS 쪽지든 카톡이든 연락 주시면은 메일도 상관없어요. 메일도 상관없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분들이 과제물에 대해서 이해 못한 부분은 충실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강의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블록체인 많이 다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화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작은 단위로 IoT라는 게 연결이 되면 원 트랜잭션마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가지고는 그걸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